빨간펜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쌤 이름 뭐라고요? 네, 김준우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에서 저번 시간에 봤던 태조라 불리우는 이성계 다음으로 두 번째 시간 열렸습니다. 그렇다고 두 번째 왕을 한다? 아니라 그랬죠. 몇 번째 왕이에요? 저 세 번째 왕입니다. 여러분들 책 보면서 혹시 왕 이름 다 외운 친구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신이 없네요. 한번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혹시 조선의 왕 이름 순서대로 다 외울 줄 알아? 네,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부모님 있다면 한번 멋지게 쫙 읊어줄 겁니다. 선생님은 보통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조선은 정말 자세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름을 순서대로 한번 외워보는 것도 좋아 라고 하면서 앞글자를 따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현, 숙, 경영, 정순, 헌철, 고순. 자, 이렇게 해서 27명의 왕들을 쭉 앞글자만 외워도 여러분들 최고입니다. 자, 태, 정, 태. 둘 다 태네요.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인 바로 이방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방원은 조선이 건국되기 전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었던 일명 이성계의 오른팔 역할을 했었었죠. 정말 돌격대장 형태로 다 본인이 앞장서가지고요. 다 처리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심 뭘 기대할까요? 조선이란 새로운 나라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왕은 누가 될까 하면서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성계는 아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방은 몇째라 그랬어요? 다섯째. 형들이 꽤 있어요. 첫째 형은 일찍 죽어서 살아있지는 않았는데요. 둘째 형도 있었고, 셋째 형도 있었고, 넷째 형도 있었고, 다섯 번째. 근데 자기 동생들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가 좀 많은데 이런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조선을 세우는데 내가 큰 역할을 했으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성계가 결정을 했대요. 다음 왕이 될 사람을 정하겠다. 보통 다음 왕이 될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 부르게요? 세자라고 합니다. 네. 먼저 세자가 된 뒤에 그 다음에 수업을 받고 준비한 다음에 왕이 돌아가시거나 물러나면 다음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세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세자가 누가 될지를 발표하겠다. 긴장된 마음으로 난가? 아니야, 나일 수 있어. 제발! 이랬는데 너무 어이없게도 세자가 저 밑에 동생이, 그것도 엄마도 다른 동생이, 배다른 동생이, 정말 그 어린 동생이 세자로 발표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조선을 설계했던 정도전이 그 동생 옆에서 나중에 보필해라 라고 명까지 받게 됩니다. 아니 이런 게 어딨어요. 하면서 완전 찬밥신세된, 그리고 이방원은 조선이 만들어졌을 때 공신이라고 공을 세운 신하들한테 상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들지 못했어요. 나 이렇게 찬밥신세야. 내가 그동안 한 게 뭔데? 아빠 너무해! 이렇게 이제 이방원은 생각하고 있었죠. 비슷하게 생각한 형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방원까지가 이제 같은 엄마고요. 그 밑에는 다른 엄마였거든요. 들고 일어나자! 해가지고는 이방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들이 딱 들고 일어나서 세자가 된 그 동생 있잖아요. 세자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는 귀양 보내고 세상을 떠나보내는 이런 일까지 굉장히 잔혹한 일들을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정도전, 다 정도전이 사주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도전도 제거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뭐라 불리우느냐? 왕자들이었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왕자의 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아빠, 엄마가 뉴스 볼 때에 옆에서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요. 현대판 왕자의 난,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들려올 겁니다. 보통 돈 많은 재벌들 있잖아요. 그들 재벌 2세, 재벌 3세,
후계자 싸움하면서 막 형제끼리 막 이러는 거, 내가 상속받을 거야, 내가 이어받을 거야 이러면서 다투는 경우가 간혹 뉴스에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유래된 말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 왕자의 난을 얘기할 때 몇 차라고 얘기하냐면 1차라고 얘기합니다. 자, 1차가 있었다면 뭐도 있을까요? 2차도 있어요. 자, 1차 왕자의 난 결과 다음 이제 세자를 또 뽑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제 세자를 폐위시키고 제거했잖아요, 동생을. 그럼 다음에 이제 또 세자 자리가 비었네. 그럼 그 다음 세자 누가 되지? 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걸 주도한 게 이방원이었어요. 그럼 이방원이 내가 될 거야 라고 해도 주변에서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만큼 힘이 강했거든요. 근데 눈치가 좀 보여요. 원래는 형부터거든요. 첫째는 없다고 하지만 둘째 형이 살아 있었어요. 이름은 이방과. 그래서 이 둘째 형한테 그냥 넘겨줍니다. 아유, 그래도 형님 먼저 하시지요. 에휴, 내 일이 먼저, 내 동생이 욕심 많다고 남들 흉합니다. 형님 먼저 하세요. 라고 하면서 일단 둘째 형이 세자로 되고요. 얼마 안 있어서 이성계가 아이고, 이거 자식들끼리 뭐 하는 거야? 에이, 나 왕 안 해! 하고는 이제 왕 때려치고 저기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형이었던 이방과가 왕으로 올라요. 그게 조선의 두 번째 왕인 정종입니다. 정조 아니에요. 정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정종입니다. 네. 근데 이 둘째 형은 진짜 왕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통치를 하는데 사실상 왕은 둘째 형이었지만 실권은 다섯째인 이방원이 다 갖고 있었어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치 형국이 흘러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불만이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박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박포라고 하는 사람은 1차 왕자의 난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별로 상을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자, 그러면서 누굴 찾아가느냐? 이성계의 넷째 아들이었던 방간. 이름이 다 비슷해요. 네, 이 방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원이 너무 서럽게 합니다. 형인데 대우도 잘 안 해주고. 그리고요, 이방원이 지금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방간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동생놈이 감히 하더니 이방간이 화가 났죠. 그래서 박포와 함께 군대를 쫙 들고 일어나서 쳐라! 하면서 이제 갑니다. 자, 그러다 이제 이방간과 이방원이 또다시 콕 해가지고 싸움이 붙게 돼요. 우리는 이거를 2차 왕자의 난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이번에도 다섯째인 이방원이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더욱더 권한이 강화되고요. 다음 왕, 둘째였던 이방과 정종 다음 왕, 정종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제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왕으로 누굴 정했느냐? 드디어 이방원이 된 겁니다. 이방원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세자.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방과도 왕위에서 내려옵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나 안 해. 별로 뜻이 없었거든요. 너 해. 라고 하면서 이제 이방원이 조선의 3대 임금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오, 왕 되기 힘드네요. 그렇죠? 가족들도 막 죽이고 형제들도 죽이고 그러면서 최고의 자리인 왕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1차, 2차 왕자의 난을 통해 조선 3대 임금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방원 무슨 임금이냐? 태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방원은 왕권을 자기 중심으로 막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실시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육조직계제라는 제도입니다. 자, 여기 한번 써볼까요? 나란 일을 처리할 때 육조에서 직접 왕에게 보고하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정답 뭐라고요? 육조직계제. 말이 어렵죠. 여러분, 역사를 힘들어하는 친구가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연도 다 외워야 돼요. 두 번째가 단어들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한국사에 나오는 단어들은 한자를 알면 대부분 풀려요. 육조라는 것은 6개의 관청입니다. 그 관청마다 대표들은 있을 거예요. 자, 직계라는 건 뭐냐면 직접, 계, 보고하다입니다.
즉 6개 관청의 대표들이 직접 보고한대요. 누구한테? 1번 왕, 2번 재상. 정답은 왕입니다. 왕한테 직접 보고해요. 그럼 왕이 딱 듣자, 그래, 그럼 이거 해. 저렇게 해. 아, 예, 알겠사옵니다. 이러고 하는 거죠. 왕의 말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당연히 강해집니다. 여러분들 학교나 이런 데서 선생님이 와가지고 일일이 다 하나씩 막 이러면 오, 선생님 말 잘 듣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학급 회장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하면 말의 힘이 좀 떨어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원래는 조선은 정도전이 얘기했던 것처럼 뛰어난 신하들이 협의해서 가는 제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원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내가 다 결정할 거야! 라고 하면서 실시했던 게 바로 6조 직접 보고해! 직계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은 또 하나 더 왕권을 강화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바로 뭐냐? 바로 호패법 실시입니다. 조선시대 16세 이상의 남자가 반드시 들고 다녀야 했던 거 뭘까요? 네, 자, 스티커 한번 가져와 볼까요? 써있는 거 보이나요? 호패법. 자, 호패는 오늘날의 신분증인 주민등록증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증 있으세요? 자, 있는 친구 손 들어볼까요? 어이구야, 여기 계시면 아니래옵니다. 가시지요. 여러분 주민등록증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했을 때는요, 고등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난 친구들한테 이제 보통 발급이 됩니다. 나 이제 어른인가 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호패법 같은 경우에는 딱 앞에 이름 써 있고요. 언제 태어났는지, 이 사람의 신분은 무엇인지, 여기 발급한 관청은 또 어디서 발급했는지 이런 것들을 16세 이상 남성한테 줍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몇 명이 있고 군대라든가 일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고 이 지역에는 몇 명이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조사해야 국가가 뭔가 일을 계획하고 운영해 나갈 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처음 기틀을 잡을 때 정확히 얘기하면 세금 걷는 거예요. 동원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개인의 노동력도 세금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거를 얼만큼 많이 잘 동원할 수 있느냐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없느냐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분증 주고요. 딱 봤어. 일로 와봐. 호패 주세요. 어유, 양반이셨군요. 네. 이거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신분 확인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호패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에 잠깐 올라가 볼까요? 자, 뭐라고 써 있냐면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을 위해 만든 북은 무엇일까요? 라고. 네. 워크북? 아닙니다. 바로 신문고라고 하는 북이에요. 억울합니다. 쿵쿵쿵. 네, 보통 서울인 한성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방원이 이걸 처음 제도를 조선에서 실시를 합니다. 자, 그럼 백성들이 와가지고 억울합니다. 그럼 왕이 그 소리를 딱 듣고 와가지고 무슨 일이거냐? 그런 일이 있었다니 이거 바로 조치해! 라는 게 원래 취지였는데요. 실제로 이런 취지대로 운영되지는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사실 지방에서 올라와서 쳐도 되거든요. 맨날 시도 때도 없이 치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용이 좀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비가 주인을 신고하거나 밑에 있는 백성들이 관리를 신고하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못하게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주로 관리들 중심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콕 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좀 나타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엔 결국 또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졌다가 이러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역시나 살면서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고충을 처리해주기 위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 곳의 상징이 바로 이 신문고예요. 이런 제도를 이어받아서 오늘날에도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 거죠. 네, 당시에는 얼마큼 백성들에게 효과적이었는가? 그건 약간 이렇지만 그래도 그 뜻과 의미는 우리는 기억하고 계승해 나갈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태종 이방원과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왕자의 난을 통해서 결국 왕이 되었어요.
힘들었죠. 여러분들은 형제와 사이좋게 지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6조에서 직접 보고하세요. 내가 직접 명령을 내릴 거야 라고 하는 6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갑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기억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신분증 뭐라고요? 호패요. 네. 호패법을 제도를 도입한 왕은 누구일까요? 라고 하면 누구라고요? 네, 이방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합니다. 둥둥둥. 무슨 북이라고요? 신문고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태종 때 많은 일들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태종을 어떻게 평가하실 거예요? 훌륭한 임금이다. 보통 조선에서 가장 훌륭한 임금은 세종대왕 얘기하죠. 네, 근데 이제 세종대왕의 아버지거든요. 태종 이방원이요. 훌륭한 임금이다. 그래도 나라의 여러 가지 기틀을 다 사셨네. 뭐야? 잔인하게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돼가지고 자기 권력 혼자 딱 가져가지고 욕심쟁이네. 이렇게 평가하실 건가요? 역사는 하나로 보통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도 있다면 이런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어느 쪽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와닿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서요. 아, 이방원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라는 거 한번 느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 시간에 만나볼 왕은 누굴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세종대왕 되겠습니다. 와우, 네, 기대가 되죠. 이 세종대왕 방금 얘기했듯이 이방원의 아들이었거든요. 과연 이 아들은 아빠를 뛰어넘는 그런 업적을 달성했을 텐데 어떤 일들을 했는지 너무 많아. 그래도 중요한 것만 한번 뽑아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선생님 역시나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따라오세요.